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영의 뉴스 인사에 대해 시그니처 마스코트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사회 한동인 기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볼통통 기자로 또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헬스도 끊었다고요? 네, 헬스장 너무 요즘에 안 헬스장 어울리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볼통통 남매도 괜찮은데 굳이 그걸 마다하고 헬스장을 끊는 상처받았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이 이슈 때문에 사실은 참 인터넷이 뜨거웠는데요.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가 오늘 오후에 출범합니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그러니까는 오전에 있는 최고위원회의 거기에서 이제 이 안건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오후에 선언하는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만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락을 하면서 네. 이제 김종인 체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실공히 김종인 원톱 체제가 차려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위원장이 홍보와 정책 분야를 맡고, 그리고 외연 확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맡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배치되면서 김종인 사단이 꾸려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갈등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병준 위원장의 경제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큰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함익병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라, 그리고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정권, 김종인의 정권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정권을 줬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뒤에서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말 동안에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간 윤석열 후보, 백기투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긴 하더만 울산에서 식사하면서 전격적으로 예. 좀 얘기가 잘 된 것으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온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김병준 전 위원장만 의문의 일패다, 이런 또 네. 평가가 있어요. 예.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계속해서 갈등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윤핵관 문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있던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골이라는 그 세력,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초록칩 라떼님께서요, 후보가 김종인인지 이준석인지 윤석열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주말 동안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익병 씨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사실 이분은 피부과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 이분을 왜 영입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중도 확장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의지로 했었는데 결국엔 과거 발언이 문제됐는데, 이것도 분명히 인사 검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도 야당 쪽에서도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 함익병 씨를 왜 선대위에 영입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함익병 씨가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전격적으로 예.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2014년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식보다 세계 주요국 중에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인데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군대 안 가니까 여자들한테는 권리를 1로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3만 줘야 된다. 그리고 왜 군대를 안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마치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도둑놈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다다가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말 했어요. 그럼 여자는 뭐 애 낳는 기계라는 거예요, 뭐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정말 사고방식이 특이한 분인데. 네. 근데 이런 분을 왜 영입하려고 했었을까? 참 좀 석연치가 않고 이상합니다. 자, 선대위 영입 문제는 뭐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주말 동안에 또 조동현 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영입 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또 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좀 새로 태어난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네. 저녁에 이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데 양태정 변호사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동현 전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2010년 8월경에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당시에 당시에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사실 낙태를 할 수 없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송영길 대표, 이용빈 의원 등 이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대신에 가로세로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동현 전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내정되신 분이 혼외자 문제로 이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사과를 표명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었으나 이 아이 문제는 성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과정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조동현 전 위원장의 아이들 사진을 올리고 네. 이름도 막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네. 아동 인권 보호 논란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을 막 쏘기를 원하면서 네. 이 아이 문제 가지고 자극적인 언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슈퍼챗 정책 관련해서 구글도 문제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극적인 얘기로 어제 제가 이거 이 SNS가 나오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아, 봤어요? 예, 그래서 잠깐 봤는데 한 2분 정도 봤는데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수위라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해서 정말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이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법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 형사 고소를 해서 법적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소년공으로 일했던 예. 그 중학교 다니고 이래야 될 그 나이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식으로 또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언론이 받아쓰는 형식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 그냥 강용석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용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TV조선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동현 씨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검증 차원에서 해야겠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사실 밝혀진 상황에서 TV조선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다들 왜 그러시는지 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근데 이런 게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본인들은 생각 안 하나요? 본인들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세 번째 이슈.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오늘 회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3지대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죠. 예, 국회 근처에서 오후 2시에 이제 회동을 가지기로 했는데 네. 일단 만나는 요지는 양당 체제 종식을 공감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이제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해 정치 개혁의 과제를 이행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하고 그리고 대선 정책 공조 등을 하자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 공조만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오늘 회동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계속 양쪽을 다 공격하는 그런 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양당 체제가 공고화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제 본인들이 오히려 제3지대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선진국 같았으면 이 정도의 도덕적 결함과 사법적 문제 의혹만 가지고도 사실 사퇴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당 체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세우는 제3지대론이 잘 될 거라는 시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큰 틀에서 양당 체제 종식 이 부분 외에 네. 뭐 사실 공유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알 수 없고요.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뭐 러브콜 보내다시피 그 청년 플랫폼에서 댓글도 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의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코맘님, 암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하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